쿠팡에서 쇼핑을 하다가 햇반 제품 중에 눈에 띄는 밥이 있었습니다. 표지 문구에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정말 그런 효과가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요즘은 저당, 제로 같은 표시가 붙은 제품들이 많지만 실제로 먹어보면 혈당이 크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 제품과 큰 차이가 없는 제품들도 많을 정도죠. 그래서 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밥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제가 직접 먹어보고 연속 혈당 측정기를 통해 기록한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혈당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햇반밥과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밥을 비교해 볼 건데요. 이름이 길어서 간단하게 일반밥과 혈당밥이라고 하겠습니다. 혈당 실험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가지 모두 밥만 단독으로 먹었을 때의 혈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밥의 양은 두 가지 모두 210g이고 먹는 속도도 비슷하게 먹어 대략 6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두 번째는 식전에 혈당 방어 음식을 먹고 밥을 먹었을 때의 혈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혈당 방어 음식으로는 양배추와 땅콩버터를 함께 섞어 먹었습니다. 양배추와 땅콩버터를 먹은 뒤 10분 후에 밥을 먹어봤습니다. 그럼 바로 혈당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일반 밥을 김과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3, 식후 1시간 30분은 216, 식후 2시간은 190이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120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혈당 밥을 김과 함께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90, 식후 1시간 30분은 208, 식후 2시간은 195가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118 정도 상승했습니다. 두 번째 실험으로 혈당 방어 음식을 먹고 밥을 먹어보겠습니다. 양배추와 땅콩버터를 섞어 먹고 10분 뒤 일반 밥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2, 식후 1시간 30분은 180, 식후 2시간은 174가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78 정도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양배추와 땅콩버터를 먹고 혈당밥을 먹어보았습니다. 다 먹은 후 연단기로 혈당을 보면 식전 혈당은 100, 식후 1시간 30분은 193, 식후 2시간은 167이 나왔습니다. 식전과 비교했을 때 최고 혈당 기준으로 93 정도 상승했습니다. 혈당 데이터를 살펴보면 일반 밥과 혈당밥의 혈당 차이가 크지 않은 걸 볼 수 있는데요. 또 두 가지 밥 모두 2시간이 지나고 혈당이 내려가는데도 오래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저보다 인슐린 기능이 저하됐거나 당화혈색소가 더 높으신 분이 섭취하신다면 혈당이 더 높게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혈당 방어를 하고 밥을 먹었을 때 두 가지 모두 그냥 먹었을 때보다 혈당이 낮게 나왔습니다. 최고 혈당 기준으로 혈당밥이 조금 더 높았지만 2시간 혈당은 혈당밥이 조금 더 낮았습니다. 밥에는 크게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 혈당이 조금 다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된다는 이 밥은 어떤 성분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했는지, 왜 혈당 조절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했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식후 혈당 조절 밥의 영양 성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표기를 보면 총 탄수화물은 72g이고 그 외에 영양 정보도 일반 즉석밥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이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적힌 이유는 식이섬유인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 있어서 그런 건데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이란 옥수수 전분을 가열하여 얻은 식물 유래 식이섬유입니다. 혈당 상승 억제, 장내 유익균 증가에 작용, 혈중 지질 저하 등 기능성을 가진 식이섬유라고 합니다. 이 밥에 포함된 식이섬유 덕분에 당의 흡수 속도가 늦춰져 식후 혈당이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제품 설명에도 같은 양의 쌀밥 대비 식후당 흡수가 완만하다라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로 소장에서 당의 확산과 흡수를 지연시키고 대장에서 발효되어 혈당 상승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 관련 연구 결과를 보면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당화혈색소 개선 효과는 나타났지만 공복혈당과 식후혈당에는 뚜렷한 차이가 크지 않았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는 혈당 관리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눈에 띄는 혈당 억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하루 4g 내지 30g 정도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 밥 역시 총 탄수화물 함량 자체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혈당이 안 오른다는 개념보다는 일반 밥에 비해 조금 더 완만하게 오른다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좋고,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게 좋아 보입니다. 이 정도로 많은 탄수화물이 있다면 인슐린 기능이 저하된 당뇨인이 섭취했을 때 일반 백미와 큰 차이를 못 느낄 것 같습니다. 만약 이 제품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려면 한 끼에 드시는 밥 양을 130에서 150g 정도로 줄이거나 밥보다는 단백질과 채소 반찬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기능성 원료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총 탄수화물 섭취량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혈당 조절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난소화성 말토덱스트린은 변비나 설사, 가스 등 불편함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당뇨 환자가 햇반을 먹을 경우 어떤 게 나을까라는 질문이 있다면 저는 현미귀리곤약밥을 고를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150g 기준으로 탄수화물이 39g 수준이며 곡물 및 곤약이 혼합되어 식이섬유와 단백질도 일정량 포함하고 있어 단순 탄수화물만 가득한 즉석밥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즉, 이 밥도 혈당이 안 오른다가 아니라 덜 오른다라는 수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이 성분만 보면 엄청 우수하다라고 하긴 어렵지만 밥의 용량과 탄수화물 기준을 고려하면 탄수화물 조절이 필요한 분에게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먹어본 경험을 더하자면 백미만큼의 식감이나 풍미를 기대하긴 어렵지만 그래도 부담될 만큼 맛이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이 정도면 먹을만하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어떤 밥을 선택하든 식후 혈당을 확실하게 억제하려면 한 끼에 적은 탄수화물을 먹고 운동하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밥을 먹은 직후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도 좋고, 땀이 날 정도로 고강도 운동을 해준다면 혈당 상승세를 제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혈당 개선을 위해 일주일에 3-4일 이상 꾸준한 운동 루틴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슐린 기능도 개선되고 당 조절력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오늘은 식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밥을 테스트해봤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혈당 관리와 건강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영상들을 꾸준히 올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함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